어떻습니까? 한전체 1분기에만 8조 원이 넘었다네요. 네, 분명히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러니까요. 속도가. 제가 그 한전을 포함한 정부 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국채가 아닌 정부의 특별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우리가 이제 특수채라고 예.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전채가 포함이 되는데 특수채의 발행 잔고가 3월 말 현재 770조예요. 네. 770조인데 이 중에서 한전채가 최근 수치를 보니까 68조니까 10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70조가 안 되는 한전채의 발행이 금액이 1분기에 8조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인 것은 맞다. 맞는데 그 말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자금 시장의 교란이 온다? 뭐 회사채 시장의 교란이 온다? 이거는 전 좀 과잉 언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전채 발행 규모가 과다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우리 전체 그 회사채 시장이나 또는 뭐 자금 시장이나 좀 더 넓게 금융 시장을 교란할 정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왜 한전채라고 하면 뭐 우량한 채권이고 금리도 상당히 높고 이러니까 한전채가 발행됐을 때 채권 시장에서 앞다퉈 이제 한전채를 선호하게 됐을 때 다른 회사들이 일반 기업들이 또 발행하는 뭐 회사채에 대한 인기가 좀 수요가 줄어드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렇죠.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월 달만 보면 예. 아까 말씀드린 한전채를 포함한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예. 3월만 놓고 보면 예. 14조였어요. 14조. 그 중에 한전채가 8조였으니까 8조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1, 2월에 한전채 발행이 물론 있긴 있었지만 한 10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 1분기에 늘어난 특수채가 전체 한 20, 한 7, 8조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한전채이죠. 그러니까 특수채 중에서도 한전채 발행 규모가 큰 것은 맞다. 또 그것 때문에 회사채가 지난 1분기 동안 7조밖에 안 늘었어요. 한 600조 되는데 네. 7조 늘었는데 3월 달에는 회사채 발행 잔고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만큼 회사채 발행이 어렵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금이 회사채에서 이제 그 한전채처럼 몰리는 거는 사실이다, 네네. 분명히.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슨 뭐 채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 되게 무슨 교란되거나 뭐 삐걱거리거나 이런 수준으로 이제 언론에서 취급하는 거는 오히려 불안을 저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한전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맞으나 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군요. 평론님 어떻습니까? 지금 8조라는 속도도 좀 여쭤보고 싶고 지금 뭐 신 교수님은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어떤 불안이나 금융시장 불안까지는 좀 언론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거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견인지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2분기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이제 유보했잖아요. 네. 아마도 동결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상의 동결이었었고요. 그때 그 모습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정치권에서 작년에 한전법 개정안을 두고 정말 티격태격 난리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 현재 한전법에서는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양을 정해놨죠. 그렇죠. 뭐 자본금 갖고 있는 뭐 현금 적립금 합쳐서 2배밖에는 발행을 못하는 건데 이거를 결국 부결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5배 여기에 뭐 위기 상황까지 하면 6배로 늘려놨거든요. 이때 모습을 좀 보니까 아 이미 올해도 전기요금 안 올리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저는 지난번 유보할 때 딱 들었거든요. 채권 발행을 여지를 많이 늘려놓은 것 네. 자체가 요금 그럼 안 언제까지겠느냐? 내년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좀 예, 총선 겨냥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올리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전기요금 정상화는 필수적인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들었었습니다. 뭐 조금 있다가 토론 후반부에 전기요금을 또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에 대한 네, 네. 여론이 같이 좀 있었으니까요. 여쭤볼게요. 예, 네. 근데 그 정도로 해서 올해 내에도 아마 충분히 현재 법을 본다면 채권을 계속 한전채를 발행하면서 올해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요금 안 올리면서. 그러나 그 뒤에 다가오는 후폭풍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현재 상황은 앞서 우리 신세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회사채 시장이라든가 전반적인 채권 시장은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우리는 벌써 2번 동결을
이제 하려고 하고요. 한 번 동결을 했고요. 예. 네. 미국도 베이비 스텝 나아가서 올려봤자 한 번 뭐 더는 못 올릴 거야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과 함께 시장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이미 뭐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CP 90일물이 거의 3.8% 내려왔으니까 뭐 이 정도라면 교수님 말씀대로 뭐 이런 환전체 발행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다만 걱정되는 것은 퍼펙트 스톰이죠. 우리가 작년 하반기 때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서 금리를 올리는 데다가 우린 자체의 부동산 PF 부실이 떨어지고 여기에 레고랜드 회사채까지 터지면서 순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공포가 다가왔었거든요. 그게 불과 작년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걱정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 우려를 표명한 것은 그런 퍼펙트 스톰이 또 온다면 그럼 또 그때 당시에는 한국전력 외에는 글쎄요, 뭐 거의 A 등급대 회사채도 미달이 안 났었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속을 태우고 제가 건설사 이름을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네. 뭐 5대 건설사가 자금이 없어가지고요, 예, 난리를 한번 치지 않았었습니까? 아마도 그런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를, 근데 또 그렇게 항상 금융은 과하게 예. 이게 우려를 해놓고 네. 좀 넉넉하게 붙잡는 그런 대비책도 있어야 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 교수님 어떠십니까? 이게 한전체가 사실 발행 규모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17% 늘어나긴 했습니다. 1, 4분기만 봤을 때. 근데 정부에서 사실은 2023년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 그랬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근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올해는 전기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 시킨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전 입장에서 보면은 2026년까지 누적된 적자를 다 없애려고 그러면 올해만 해도 51.6원을 올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분기당 12.8원을 올려야 됩니다. 네. 근데 1분기는 좀 올렸습니다만 2, 4분기는 일단 동결시킨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걸 3분기나 4분기에 이제 한꺼번에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그렇네요. 근데 겨울에 정부에서 이제 좀 그런 공공요금을 현실화시킨 다음에 굉장한 반발에 부딪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당장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3분기, 4분기 갔을 때까지 계속 동결시킨다 그러면 뭐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사실은 그 한전체 발행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은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한전은 공기업이고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버틸 수 있지 않아라는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다른 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은 지금 우리가 예상 못했던 어떤 새로운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을 가기 위한 노력이 저는 지금부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